우리의 미는 한때 성기사였지만 불운하게 마족에게 퇴출당했어. 죽을 뻔했는데 하늘이 그를 마른 고양이로 환생시켰어. 정확히 말해 이 세계에서 그는 비모스 S급 최상위 내발 달린마수로 군림하고 있어. 이전 생의 정보에 따르면 S급 재난마수들은 나라 하나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어. 이제 그 젊은이는 그런 생물로 환생했지만 아직 어린이 힘이 약해. 마른 고양이의 마음은 복잡해. 자신이 비모스가 된 게 정말 놀라워. 완전 대박이야. 장면이 전환되며 엘프 소녀 아리아가 사는 도시로 이동해.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모험가 길드로 임무를 받으러 간다. 그 사이 S급 비모스는 여전히 어두운 던전에서 헤매고 있어. 이건 정말 아이러니. 성기사에서 고양이로 환생하다니. 고민 끝에 미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즐겁다고 생각해. 운명이 정해졌으니 받아들이기로 해. 사회 최하층 괴물민도 여기서. 마른 고양이는 2급 슬라임, 사회 최하층 괴물과 마주해. 미는 이 생물에 대해 할 말이 없어. 약하고 바람에 날려가는데도 웃겨. 비모스의 기술을 확인한 후 그는 기본 기술 몇 개를 시험해봐. 입을 벌리고 재채기 하자 그 멍청한 슬라임이 사라져.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그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핥아봐. 먹을 수 있을지. 어쩐지 그 맛이 젤리처럼 맛있어. 배고픔을 채우는 동시에 먹은 생물의 기술을 얻었어. 남은 덩어리를 인벤토리에 넣어. 정말 편해. 아리아 쪽에서는 배를 타고 도시에서 멀지 않은 미궁으로 가고 있어. 보통 여기 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해. 경비병이 확인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어. 더 깊은 층에서 미는 비급 와이번과 마주해. 용과 관련이 있지만 이 생물은 약해. 결국 마른 고양이에게 뚫려 쓰러져. 좋은 건 괴물들이 너무 강하지 않아. 덕분에 S급 비모스는 새로운 기술인 비행을 얻었어. 괴물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마른 고양이는 그들을 쉽게 해치울 수 있어. 벌레부터 땅과 돌까지. 괴물이라면 모두 미니 먹어치워. 심지어 오로치마루의 만다도 삼켰어. 아리아는 미궁 안의 큰 변화에 대해 모르고 평소처럼 들어가. 여기서 그녀는 문을 열기 위해 특별한 돌을 사용해. 마른 고양이도 우연히 빛나는 보물상자를 발견해. 한눈에 보기에도 희귀한 물건이야. 이전 생에서 본 적 없는 거. 호기심에 다가가서 열어보니 안에는 아름다운 마석이 있지만 검게 빛나? 이게 불의 덫이었어. 비모스가 지구 드래곤이 사는 곳으로 이동됐어. 둘 다 S급 괴물이라 서로를 빠르게 감지해. 등급은 같지만 이 싸움은 전혀 균형이 안 서. 정말 지루해. 겨우 세량도 안 돼. 저쪽은 거대한 지구 드래곤. 몸무게가 몇 톤인데. 자신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네. 겨우 세량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 게다가 지구 드래곤은 영토를 강하게 보호해. 그가 마른 고양이에게 묻네. 죽고 싶어서 내 잠을 깨우러 온 거냐. 비모스는 그냥 포기해. 이번 생은 끝난 것 같아. 드래곤의 몸에 공격해봐도 소용없어. 다행히 방금 얻은 강화 기술 덕분에 피해를 줄였지만 두 다리가 부러졌어. 지구 드래곤은 이 작은 고양이가 자신의 용발 공격을 버텨낸 걸 칭찬해. 마무리 공격을 하려 할 때 비모스가 날개를 펴고 도망쳐. 도망치기 전에 드래곤에게 한 방 날려주고 가 그를 화나게 해. 아리아 쪽에서는 그녀가 모험가가 된 이유를 회상해. 그때 그녀는 악마 무리에서 구해준 은인에게 감명을 받았어. 우연히 그녀가 지나간 곳이 미니숨을 헐떡이며 기어나오는 곳이었어. 환생 첫날이 또 퇴출될 뻔했는데 그녀가 와서 구해줬어. 몇몇칠 후 깨어나 보니 미는 침대에 누워있고 상처는 아리아가 조심스럽게 감싸줬어. 게다가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비모스는 천사 같아 보였어. 놀라운 건 그녀가 민을 S급 재난 괴물이 아닌 그냥 고양이로 봤어. 시간이 지나며 마른 고양이는 관심 덕분에 상처가 빨리 회복됐어. 이건 아리아의 다정한 보살핌 덕분이야. 매일 그녀의 품에 안겨. 몸이 완전히 나았어도 그녀는 여전히 민을 돌봐.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마른 고양이는 그녀를 주인으로 여기고 마지막 숨까지 지킬 맹세를 해. 주인이 떠난 후 그는 몰래 따라가 미궁 안으로 들어가. 마음속으로 혼자 가는 그녀가 안전할지 걱정돼. 그녀는 여자라서 약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아리아는 강하지 않지만 D급 작은 악마들은 충분히 이겨. 그녀의 기술은 초고속, 공격을 더 빠르게 해. 갑자기 마법을 쓰는 돌연변이 고블린이 나타나 그녀는 이게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해. 다행히 마른 고양이가 도와줘. 함께 그 괴물을 쓰러뜨려. 하지만 그녀에게 들키고 왜 여기 있는지 충격받아. 돌아오는 길에 미는 그녀의 가슴에 안겨서 행복해. 그들은 모험가 길드로 가서 식사하다가 한 놈이 막아. 그 녀석은 오랫동안 그녀의 매력적인 몸에 눈독을 들여 파티에 초대해. 아리아는 거절하지만 구주만이 그녀를 괴롭혀. 그가 만지작거리려 하자 비모스가 물어. 그는 주인을 음탕한 눈빛으로 보는 걸 용납 못해 몇 번 핥히어. 그가 칼을 빼들자 길드의 변태 언니가 막아. 안나가 길드 규정을 상기시켜 싸움을 금지해. 그녀는 전 B급 모험가라 상대가 무서워 물러나. 그들은 친하니 안나는 아리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 게다가 마른 고양이가 주인을 보호한 걸 칭찬해. 이게 두 번째로 엘프 소녀가 구해진 거라. 그녀는 그걸 타마마라고 이름을 지어.
이로써 미는 정식으로 그녀 곁에 있을 수 있게 돼. 임무를 마치고 안나가 아리아가 곧 등급업될 거라고 말해. 그녀를 기뻐해. 흥분해서 그녀는 작은 고양이를 가지고 장난치며 그 작은 알을 만져 소리를 지르게 해. 여기서 마른 고양이는 그녀가 술을 좋아하지만 쉽게 취하는 걸 알아. 그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자 결과적으로 여자와 함께 목욕을 해. 자존심 강한 성기사로서 이런 옷 갈아입는 광경을 보게 되다니 정말 창피해. 하지만 그녀의 큰 가슴을 보니 미는 체면을 내팽개치고 아리아를 안아. 한숨 쉬며 타마마에게 물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녀의 고향은 예전부터 마족의 공격을 자주 받았고 그때 영웅이 나타나 사람들을 보호했어. 검성 티도 들어봤어. 아리아는 그분의 본을 따르고 싶어. 검성이 되고 싶어. 민도 알리사의 영웅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녀를 격려해. 그녀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아리아는 선한 성격이라 다음날 그들은 함께 거리를 산책해. 아리아는 선한 성격이라 모두가 그녀를 사랑해. 인사하고 값싸게 물건을 사. 즐거운 가운데 길드에 도착하자 큰 사건이 일어나. 구즈마는 여러 번 초대한 걸 거절당해 화가 나. 저놈이 암살 명령을 그걸 보니 그는 즉시 흥분해. 강한 의지를 보여. 그 악랄한 자가 운명의 영웅을 없애기 위해 암살 명령을 청했다. 어제 그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안나 언니도 개입할 수 없었어. 그 자는 남작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리아는 곧골아지며 그 귀여운 고양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그 자에게 자비를 구걸했다. 그 광경을 본 그 자는 선한 척하며 양측 간의 결투를 제안했다. 반대로 만약 실패하면 아리아는 만약 그녀가 이기면 그 명령은 무효가 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치자. 반대로 만약 실패하면 아리아는 나와 결혼해야 해. 이것이 구즈만이 이 계략을 꾸민 진짜 목적이었다. 모두가 화가 났지만 그를 보호할 수 없었다.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아리아는 동의했다. 결투는 저녁에 시작되었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준비됐다. 그 자는 C급 모험가고 아리아는 겨우 D급이야. 그녀의 실력과 경험은 훨씬 부족했다. 구즈만은 그녀가 동맹을 찾도록 허락했지만 아무도 남작 가문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본 타마마는 용감하게 나서서 생존의 의지를 보여줬어. 안나 언니도 이해하고 그와 주인을 함께 싸우도록 허락했다. 그 자는 한 마리 고양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나 비웃으며 아리아를 노린 그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그것은 직선으로 달려가 주위를 끌며 그녀가 공격할 수 있게 했다. 구즈마는 경멸하며 고양이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일격이 빗나갔다. 타마마는 S급 비모스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평범하게 싸웠다. 아리아는 속도 강화로 돌진해 보호했지만 그자에게 예측당했다. 구즈마는 그대로 발길질로 그녀를 중상시켜버렸다. 모두가 그녀의 속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 상황을 본 미는 주인이 이길 수 없음을 알았고 더 주저하면 모든 것을 잃을 거야. 그 악당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듯 아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악당에게 창을 던졌다. 그걸 본 그는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알려주려는 듯 그녀를 방어적으로 몰아넣었다. 타마마는 기술을 사용하면 한 번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참았다. 구즈마는 아리아의 두검을 날려버리고 마침내 그녀를 얻었다는 듯 기뻐했다. 그걸 본 타마마는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어 강화 기술로 그의 무기를 산산조각 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으르렁거리며 상대를 멀리 날려버렸다. 결과적으로 검자루가 그의 약점을 찌르고 관중들은 통쾌하게 웃었다. 미는 주인을 보호한 데 만족했다. 타마마의 그 행동을 본 후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S급 비모스라고 들킬 줄 알았지만 안나와 아리아는 그를 원소 고양이로 불렀고 기뻐했다. 세상엔 민처럼 마법을 쓸 수 있는 생물이 더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모두 그 귀여운 고양이를 칭찬했다. 이후 타마마는 조금 괴로웠어. S급 괴물이지만 고양이로 오해받고 엘프 소녀로부터 애완동물 취급을 받다니. 며칠 후 고양이는 아리아의 부드러운 가슴 위에서 깨어났어. 매일 밤 이렇게 자는 건 정말 최고야. 그 소녀는 애정 표현을 좋아해서 타마가 뺨을 긁어도 그냥 두었어. 주인이 기뻐하니 그는 귀에 핥아주었다. 엘프 종족에게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니까. 갑자기 그녀는 타마를 더 사랑하게 되어 더 핥아달라고 애원했다. 타마는 충격받았어. 주인이 이런 면을 가졌단 말이야? 그 후 그들은 친한 친구 벤슨 분슨의 대장간으로 갔다. 그녀는 고양이 종족으로 보였어. 요즘 모험가들 사이에서 타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니 그녀도 아주 좋아했다. 아리아는 자랑스럽게 자기 원소 고양이를 소개했다. 그녀는 흥미로워하며 한번 안아보고 싶어 했다. 타마는 그녀가 좋고 주인과 친한이 다가가게 됐어. 그렇게 그는 그녀의 가슴 위에 누웠어. 벤슨의 가슴은 아리아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뒹굴 수 있었어. 엘프 소녀에게 타마는 꿈같은 존재였어. 그녀는 속으로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는 여자의 부드러움을 만지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벤슨은 오늘 그들이 왜 왔는지 물었어. 만약 전에 아리아가 주문한 무기라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실은 그녀는 다른 일로 왔어. 자기 집 고양이에게 가벼운 갑옷을 만들어달라고.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눈이 빛났다. 이 일은 정말 흥미로웠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작업을 시작하며 측정을 했어. 그가 성장기라서 크기를 조정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했어. 타마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단 걸 알게 된 아리아는 그를 데리고 던전 탐험을 제안했어.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그는 주인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그날 밤 벤스는 잠을 자지 않고 타마의 갑옷을 만들었어.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 크기가 작아서 빨리 만들 수 있었지. 아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전에보다 더 귀엽다고 칭찬했다. 그는 친구가 밤새워 만든 걸 알자 속으로 감사했다. 두 미녀는 아리아의 쌍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속도에 특화되어 있으니 그녀는 가능한 가장 가벼운 무기를 필요했어. 그래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재료를 줄이면 검은 약해지고 쉽게 부서질 거야. 엘프 소녀는 쌍검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해 슬퍼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벤스는 그녀와 임시팀을 짜고 괴물을 함께 사냥하자고 했어. 아리아의 전투 스타일을 직접 보면 무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그 후 세 사람은 첫 층에 도착했다. 벤스는 시급이지만 그녀의 무기는 망치로 짐승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타마는 그녀가 호랑이 부족 멤버보다 더 강하단 걸 인정했다. 그녀도 마법 저항 기술을 가지고 있어. 화염이 날아오자 그녀는 그것을 손에 흡수해 괴물을 꿰뚫었다. 아리아는 그게 이상해 보였고 물었더니 대장장이의 유도 기술이었다. 대장장이 같은 이곳에서 그걸 파생 기술이라고 부르지. 갑자기 음란한 돼지가 순결한 냄새를 맡고 나타났다. 그는 침을 흘리며 두 여자를 탐내고 있었어. 이번엔 아리아의 차례였다. 상대가 역겹지만 그래도 싸워야 해. 그 돼지는 영리해. 그녀의 공격 방식을 예측하고 막았어. 그녀가 베려고 할 때 타마가 몸으로 막아섰어. 다이아몬드처럼 불패의 몸으로. 그 기회를 타서 엘프 소녀는 그 상대의 머리를 베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리아는 기쁘지 않았어. 자신을 너무 약하다고 느꼈으니까. 등급을 올렸지만 이건 학급 모험가나 다름없어. 벤스는 관찰하며 검이 너무 길어서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깨달았어. 그녀가 빨리 강해지고 싶어하니 대장장이는 아래층으로 가자고 했어. 여기엔 끈적끈적한 괴물들이 많아 자매들은 침을 흘릴 지경이었어. S급은 상상만 해도 주인이 더러워지는 게 무서웠어. 이런 타입을 상대하려면 여러 전략이 필요해. 그 말을 듣고 아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고양이에게 자신을 지켜보라고 했어. 바로 그녀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베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괴물은 반응이 좋았고 먼저 공격했어. 상대는 8팔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큰 가슴 소녀는 접근하기 힘들었어. 타마는 그녀가 기존 방식으로 움직이면 이 역겨운 괴물을 이길 수 없단 걸 알았어. 그의 동료도 참전해 아리아의 한 검을 날려버렸어. 그녀는 그걸 보고 한계를 뛰어넘었어.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자 그녀는 그 생물과 팽팽하게 싸웠지만 여전히 약점이 많아 무기가 파괴되었다. 벤스는 바로 짧은 칼을 건넸다. 그 덕에 아리아는 성공적으로 그걸 쓰러뜨렸어. 이게 엘프 소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전투 스타일이었어. 타마는 주인의 움직임이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 두 손을 함께 쓰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 상대의 움직임을 꿰뚫어보고 아리아는 쉽게 피하며 접근해 팔을 베었다. 불행히도 끈적한 액체가 그녀의 얼굴에 튀었어. 벤스는 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타마는 주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어. 그녀는 수치를 당한 데 화가 나서 달려들어 새로운 기술로 그 괴물을 여러 조각으로 썰었다. 적합한 짧은 무기를 찾은 후 쌓인 경험으로 전투 중에 깨달음을 얻었어. 타마는 그 시체를 보고 기술을 얻기 위해 먹으려 했지만 맛이 너무 나빠서 포기했어. 다행히 원하는 걸 얻었고 그는 다른 종과 교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끈적한 액체를 무한정 쏘아낼 수 있게 됐어. 엘프 소녀는 그 시체를 욕하며 다른 두 사람이 손 쓸 데 없게 했어. 잠시 후 그들은 밖으로 나와 아리아가 설명했어. 어린 시절 성검대인을 동경해서 검을 선택했다고. 자신에게 재능이 없단 걸 알지만 고집스럽게 썼지만 이제 더 강해지고 싶어 그 은인을 따라하지 않기로 했어. 타마는 그 말을 듣고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주인이 더 강해질 테니까. 벤스는 이제 더 내려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쉬어야 할 것 같아. 2층에 안전지대가 있어서 A급 이하 생물은 다가오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주변 걱정 없이 목욕할 수 있었어. 그 돌을 보니 아리아는 마을이 공격당하던 때가 떠올랐어. 대장장이 소녀는 옷을 갈아입고 그 자리에서 벗어버렸어. 타마는 그걸 다 봤지만 체면을 유지했어.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주인이 부르자 어쩔 수 없이 함께 수영하러 갔어. 거기서 아리아는 친구에게 평소에 어떻게 팀을 짜고 탐험하는지 물었어. 이 이야기를 하자 벤스는 눈물을 흘렸어. 사실 모든 팀원이 해산됐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동료를 찾지 못했어. 게다가 그녀는 원소 고양이의 다른 종과 교배 가능성을 말하며 아리아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지금은 어리지만 번식기가 되면 타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리아가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녀는 흥분했어.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랐으니까. 그녀는 타마를 꼬집으며 빨리 자라서 자기 첫 경험을 가져가라고 했어. 그런 유혹에 그는 더 기쁠 수 없었다.
벤스는 충격받았어. 친구가 이렇게까지 욕정적일 줄이야. 그 후 그들은 큰 미노타우르를 만났어. 이 생물은 C급이고 무기를 더하면 B급에 가까워. 대장장이 소녀도 C급이니 함께 협력해야 이길 수 있어. 아리아는 극한의 속도로 시작했지만 그 괴물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어. 그녀는 망치로 내려쳤지만 미노타우르는 방패를 들었어. 그 커플은 끈기 있게 가려운 곳을 긁었고 상대는 화가 났어. 소가 오래 싸우면 죽으니 무리할 필요 없어. 타마는 주인이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놀랐다. 그녀의 가슴이 그렇게 크지만 고속 이동에 전혀 영향을 안 받다니. 미노타우르는 두 눈을 멀게 당하고 무작위로 공격했어. 그걸 본 벤스는 안일하게 굴었고 결과적으로 발길질에 맞았어. 다행히 위기에서 타마가 야생의 포효로 모두를 날려버렸어. 그렇게 구해진 그녀는 타마에게 완전히 빠졌어. 아리아는 안심하고 그 소의 심장을 찔러 쓰러뜨렸어. 이게 그녀가 등급의 괴물을 처음으로 쓰러뜨린 거라. 아주 기뻤어. 벤스는 타마를 강한 수컷으로 보고 미래에 그에게서 씨를 받겠다고 했어. 자원을 가져온 후 그녀는 귀여운 누나처럼 동생들을 칭찬했어. 안나는 상처를 보고 아리아가 강해졌단 걸 알고 기뻐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아주 약했지만 이제 이렇게 성장했어. 그렇게 그 커플은 술을 사서 축하했어. 오늘은 임무를 완수하고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찾은 기쁜 날이었으니까 아리아는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해서 정말 감사했다. 벤스는 타마를 좋아하니 공식팀을 제안했어. 성격적으로 서로 잘 맞아. 아리아는 진심 어린, 타마는 귀엽고 벤슨처럼 지원하는 사람이 더해지면 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거야. 아리아는 혼자 다니던 과거를 생각하며 기뻐했다. 타마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됐어. 그 여자를 꽤 아끼니까. 그날 밤 그는 두 소녀의 내 가슴에 끼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 보통 고양이였다면 숨이 막혔을 테지. 타마는 앞에 펼쳐진 강을 보며 인생이 의미 없지 않단 걸 느꼈어. 갑자기 상태창이 타마가 두 번째 형태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 모습이 더 좋지만 성장 후에 들킬 수밖에 없단 걸 알았어. 그 후 세 사람의 시간은 순탄하게 흘러가 모두가 기뻐했다. 오늘 밖으로 나간 그 커플은 갑자기 소녀가 맞는 광경을 봤어. 그 아이는 고아라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아리아는 보호하러 갔고 두 악당은 타마가 원소 고양이란 걸 알자 겁을 먹고 쓰러졌다. 구해진 그 아이는 자신을 라라라라라라고 소개했다. 그 아이가 방랑 생활을 한단 걸 알게 된 아리아는 새로운 집처럼 느껴지는 교회로 데려갔어. 그곳은 어려운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야. 그 아이들은 아리아를 알았기에 인사했다. 라라의 일에 대해 이미 수용됐어. 타마는 주인이 이렇게 고귀한 걸 보고 더 결심했어.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칠 테니까. 며칠 후 그들은 아나 언니에게서 길드로 불려갔어. 오늘은 아리아의 새 등급 카드가 나오는 날이라 그녀가 축하했다. 하지만 곧 옆 도시에서 실종 사건이 많단 소식을 들었어. 언니의 정보에 따르면 원인은 마족 때문이었어. 그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움직인단 건 큰 음모가 있을 거야. 아리아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했지만 벤스는 걱정하며 진지한지 물었어. 만약 방치하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테니까. 그렇다면 그녀는 마족을 어린 시절부터 미워하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함께 노력하자고 했어. 안나. 언니는 이번 의뢰에 가장 강한 기사들이 동행할 거라고 했어. 그중 한 멤버가 도착했으니 설명했어. 그들 중 한 멤버가 막 도착했기에 자연스럽게 설명이 흘러나왔어. 세드릭 경은 공작 가문의 장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어. 미궁 도시의 수호자로 여겨지네. 그는 미궁 도시의 수호자로 여겨지며 동시에 비켄의 오랜 지인이라서 이 임무가 좀 더 수월해졌어. 아리아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니 그 젊은이가 기쁨에 차 있었어. 그는 그녀가 너무 딱딱할 필요 없다고 했어. 비전에는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 세계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 라그나로크를 겪었어. 그건 인류와 마신 간의 전쟁이었어. 가장 긴장된 순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간 그룹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끝냈어. 세드릭 경은 위대한 대마도사로 칭송받아 인류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하며 한 번의 마법으로 적을 쓸어버렸어. 아리아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 이 인원으로 가면 어려울 수 있다고 물었어. 두려워서. 귀여운 언니는 안심하라고 했어. 세드릭이 진지하면 정말 무서울 테니까. 안나는 그와 오랫동안 지내서 잘 알아. 게다가 친밀하게 굴었어. 엘프 소녀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나 싶었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타마는 그 소리를 듣고 멍해졌어. 다음 날 아침 주인과 하인집은 모든 걸 준비하고 출발했어. 아리아는 긴장해 보였고 미는 걱정했어. 이렇게 출발하면 전투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는 주인을 달래서 안심시켰어. 이번 임무는 영웅팀과 함께라서 평소보다 더 긴장되는 건 당연해. 타마는 뺨을 핥아주며 그녀를 놀라게 해서 걱정을 잊게 했어. 그가 격려하려는 걸 알자 그녀도 키스하며 최근에 그 고양이를 더 이해하게 됐다고 했어. 진짜 중요한 건 아리아가 타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는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고 기뻐했어. 군대와 함께. 그렇게 그들은 다른 멤버와 함께 출발했어. 이번엔 다니와 HW,
가벼운 전사급. 게다가 2명의 예쁜 여자가 있어서 모두가 더 열정적이었어. 그들은 전에 벤슨의 고객이었어. 엘프 소녀는 자신을 아리아라고 소개하며 원소 고양이 타마와 함께 그걸 본 그들은 모여들어 봤어. 고양이는 희귀하고 귀엽거든. 그래서 두 미녀가 안아주고 그 가슴 위에 눕혔어. 미는 표현할 말이 없어. 그냥 즐기라고. 고양이와 장난치려 할 때 갑자기 괴물 무리가 나타나기를 막았어. 왜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좋은 일이 아니니 처리됐어. 다니는 그 길을 청소하러 갔어. 그는 기술 없이도 순식간에 모두를 쓰러뜨렸어. 아리아는 그 힘을 보고 충격받았어. 혼돈의 시대의 영웅들의 힘은 정말 무서울 테니까. 팀의 모든 멤버가 라그나로크를 겪었으니 그들의 힘은 무적일 거야. 에스급 비모스는 그걸 보고 흥분했어. 영웅 기사들과 함께 싸우고 싶었으니까. 저녁이 되자 그들은 마을에 도착해 쉬었어. 사람들은 환영할 틈 없이 현재 상황을 보고했어. 선봉대가. 실종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선봉대가 마족 유적지에 갔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아마 전사했을 거야. 이 말은 아리아에게 불쾌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어. 일단 그룹은 쉬기로 했어. 밤에 마족과 싸우는 건 좋지 않으니까. 식탁에 앉아. 그녀는 왜 그들이 기사가 됐는지 물었어. 벤슨과 오랜 지인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 두 남자는 웃으며 빚이 많아서 싸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했어. 두 여자는 더 특별해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구한 병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들어왔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리아는 사과했어. 모두가 웃으며 그런 일은 흔하단 듯이 말했어. 세드릭 경은 여성을 연인으로 보지 않으니 가문을 계승할 수 없어서 기사가 됐다고 했어. 게다가 마음껏 베고 싶었으니까.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더 물어보지 않았어. 잠시 후 자매들은 목욕하러 가며 타마에게 몸을 청결히 하라고 당부했어. 그는 나가려 했지만 네 여자에게 붙잡혔어. 그 거대한 가슴 사이에 끼어 그는 사랑에 빠졌어. 에스급 비모스는 가슴 틈에 끼어 이건 불강력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갈망했어. 그렇게 고양이는 주인의 무릎 위에 누워 여자들이 마사지하는 걸 즐겼어. 남자 목욕탕은 바로 옆이었으니 자매들의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었어. 보러 가려 했지만 고양이가 길을 막았어. 그는 주인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아. 기술로 두 남자를 하늘로 날려버렸어. 결국 타마만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독차지했어. 다음 날 모두가 유적지로 깊이 들어갔어. 역시 그곳에 마족이 있었어. 인간 측의 또 다른 토벌대를 본 지도자는 자신있게 모두를 쓰러뜨리겠다고 했어. 먹잇감이 스스로 찾아왔으니 잡기 쉽겠네. 헝콰의 임시팀은 첫 괴물과 마주쳤어. 이제 늑대들은 C급이니 별것 아니야. 방패든 남자가 기술로 그들을 불러 모았어. 고양이는 놀랐어. 대부분의 무리가 모이자 그는 놀라운 근력으로 한 덩어리를 부수었어. 나머지 괴물들은 두 기사 자매가 박살냈어. 팀장도 기쁘게 달려들어 반으로 쪼개버렸어. 벤슨은 그 검의 길이가 여전히 세련됐단 걸 보고 기뻐했다. 세디릭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 아리아는 뒤처지고 싶지 않아 타마를 불러 도왔어. 적의 지원군이 도착했으니 S급 비모스도 활약할 수 있었어. 그는 기술 사용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했어. 이건 새로 배운 기술. 고압의 물줄기를 쏘는 거야. 그렇게 늑대무리는 관통당해 주인을 놀라게 했어. 고양이가 이런 강력한 기술을 더 가졌단 걸 모를 줄이야. 기사들도 예외가 아니야. 타마는 그들과 똑같은 전사잖아. 이 광경을 본 마족 지도자는 화가 나서 타마가 원소 고양이인지 의심했어. 그는 이 종족을 미워하니 직접 나서고 싶었어. 그의 군대는 특별하게 준비됐어.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원소 고양이에게 찬사를 보냈어. 시시키도 이 종족을 본 적이 있지만 타마는 무수한 기술을 가진 특별한 존재야. 이건 당연해. 그의 본체가 S급마의 비모스니까. 게다가 성기사에게서 경험을 배웠으니까. 아리아는 그 칭찬을 듣고 타마를 더 사랑했어. 그가 잘하면 이 강력한 힘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할 수 없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동을 이어가며 그들은 지도자와 마주쳤어. 그는 다른 괴물을 데려와도 다 이겨질 테니 빨리 싸우자고 했어. 그는 자신을 베로베로라고 소개했어. 마족의 생존자 중 하나야. 그 말을 듣고 기사들은 이게 복수 때문이란 걸 알았어.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건 더 큰 음모의 서문이라고 했어. 동시에 그의 부하들 A급 괴물들을 불렀어. 회복력이 엄청나. 기사그룹은 한 명이 이렇게 많은 무시무시한 괴물을 부리는 걸 예상하지 못했어. 세디릭은 흩어지라고 했어. 둘러싸이면 귀찮아. 모두가 따랐지만 이건 베로의 바람이었어. 바로 그는 미리 준비한 결계를 활성화해 팀을 흩어놨어. 타마마는 불운하게 혼자 싸워야 했어.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리아를 더 걱정했다. 고양이는 그 자가 단체 전투를 좋아하니 이런 계략을 쓴다고 추측했어. 그룹이 여기서 죽는 건 복수가 시작됐단 신호야. 전투 능력으로 보면 괴물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의 재생 능력이 문제야. 팔을 날려도 몇 초면 회복되니까. 네 마리가 타마를 공격하고 세 기사는 팀장에게 시작하라고 했어. 이런 다수의 적은 세디릭의 전문 분야야. 그들은 힘을 풀어 빨리 끝내자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청년은 달려들어 배웠어. 그의 무기는 특별해. 상대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거야. 이건 이런 괴물의 천적이었어. 생명이 없으면 회복도 불가능하니까. 베로는 이걸 그림자 속성의 마력이라고 불렀어. 세상에서 아주 드물지. 그는 대전쟁 때 단 한 명인 대마도사만이 쓸 수 있었다고 기억했어. 그는 그 영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S급 비모스 쪽은 어려웠어. 상처를 주면 바로 회복되니까. 그는 두 번째 형태로 전환하면 쉽게 끝낼 수 있지만 원소 고양이가 아니게 돼. 그래서 타마는 모든 걸 불태우기로 했어. 불을 연속으로 쏘아 상처가 회복되지 않게. 그 광경을 본 지도자는 화가 났어. 그는 벤슨과 아리아에게 막혀 타마에게 갈 수 없었어. 그 커플은 연기먼지로 시야를 가리고 그녀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공격했어. 이게 너무 예상치 못해서 그자도 맞았어. 처음엔 상처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아리아의 힘은 마족의 능성을 억제하니까 독이 든 칼로 한 방을 맞추며 처음에는 상처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아리아의 힘은 마족의 능력을 제압하니까 독이 든 칼로 한 방 맞았지. 하지만 아리아도 독이 든 칼에 한 번 맞았어. 승리를 거뒀지만 아리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베로우는 죽기 전에 인류에게 경고했어. 이건 멸망의 시작일 뿐이야. 그들은 아주 강한 누군가를 부활시켰으니까. 아리아의 몸에 독이 점점 퍼지는데 치료할 약이 없어. 케크는 걱정스러워하며 이건 포이즌 드래곤의 독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도시로 달려가 약을 찾았어. 슬프게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아리아에게는 이제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어. 의사는 이 독에 걸린 사람은 누구도 살아난 적이 없다고 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S급 괴물, 어스 드래곤의 눈이나 심장을 쓰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타마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태어난 미궁으로 날아갔어. 이 목숨은 그녀가 구해준 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리아를 꼭 구해야 해. 오랜 적이 다시 마주치니 맨이 돌아온 걸 보고 놀라워했어. 비모스는 맨에게 로그아웃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어스 드래곤은 그게 웃겼어. 맨처럼 약한 녀석이 그런 말을 하다니. 이번에는 맹렬하게 싸우기로 한 타마가 두 번째 형태인 비유로 변신했어. 몸이 훨씬 더 커졌지. S급 초괴물들의 대전투가 시작됐어. 비유가 불을 뿜어 태우지만 런은 즉시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는 그 공격에 당했으니 방어력이 사라졌어. 하지만 이건 맨의 계획이었어.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일부러 몸을 다치게 한 거야. 어스 드래곤이 방심하게 만들려고 마른 고양이가 형태를 바꾸니 그녀는 강해진 줄 알았지만 두 번 만에 쓰러졌어. 다음 순간 맨은 기술로 상대의 눈과 목숨을 찢어발겼어. 전투가 끝났지. 전투가 끝나자마자 몸이 다시 고양이 형태로 돌아왔어. 힘을 너무 써서 상처까지 더해졌으니까 거의 움직일 힘도 없었어. 그럼에도 주인을 위해 맨은 자신을 다잡고 더 노력했어. 그래서 괴물의 시체를 인벤토리에 넣고 최고 속도로 마을로 날아갔어. 아리아는 여전히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어. 독이 팔 전체로 퍼지니 문은 속이 메스꺼웠어. 이때 마른 고양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어. 모두가 이 광경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선 사람을 구해야 하니 그들은 재빨리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어. 의식 없이 아리아는 과거의 장면을 꿈꿨어. 마족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13세 때 그녀의 고향은 마족의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엘프의 현자석을 찾아내려 했어. 아리아도 피해자가 되어 공포에 질려 몸이 얼어붙었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원소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게 바로 지금 타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야. 이 귀여운 생물에게 몇 번이나 구원받았기에 그녀는 이 생에서 타마와 결혼해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어. 아침이 되자 독의 영향이 줄어들어 생명이 위협받지 않게 됐어. 친구들과 형제자매들은 매우 기뻐했어. 어젯밤은 생사의 고비였지만 기적으로 이겨냈으니까 모두가 돌아왔어. 마족을 퇴치한 임무를 완수한 안나자매는 여동생이 거의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와 눈물을 흘렸어. 그 후 며칠 동안 아리아는 집에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쉬었어. 독의 영향으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주 아팠어. 주인이 쉬는 동안 타마는 던전에 계속 가서 자신을 발전시켰어. 이제는 그녀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암컷 드래곤을 물리친 후 비임 기술의 진화가 무효화됐어. 중상을 입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어. 대신 어스 드래곤으로부터 몇 가지 새로운 기술을 얻었어. 그 드래곤이 전투 중심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매우 강력해. 첫 번째 상대는 미노타우루스였지만 타마는 쉽게 삼켜버렸어. 그 장면을 재현하며 어스 드래곤에게 물린 고통을 느꼈어. S급 괴물답게 무시무시한 위력이었어. 이제 왜 이런 여자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려던 타마는 다른 강력한 존재에게 발견됐어. 그는 왜 이런 여자가 여기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상대는 기뻐하며 마침내 타마를 찾았고 타마를 강자라고 불렀어. 그녀의 손에는 전에 타마가 입었던 갑옷 조각이 들려 있었어. 그녀는 타마에게 비임으로 변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타마는 놀랐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 전에 그녀는 짝짓기를 요구했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타마는 깜짝 놀라 꼬리를 말고 재빨리 집으로 달아났어. 그녀는 쫓아왔지만 타마는 영리하게 좁은 틈으로 숨어들어 도망쳤어. 타마가 도망치자 그녀는 다음에 꼭 아이를 낳겠다고 맹세했어. 평화를 느끼기 위해 청년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평화를 느끼기 위해 그곳에 숨어들었어. 자신에게 달라붙는 이 소녀가 대체 무슨 종류인지 그리고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자문했어. 약 일주일 후 아리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밖으로 산책하기 시작했어. 타마도 예쁜 옷을 입혔지만 조금 변태처럼 보였어. 분명히 고양이에게 치마를 입힌 거였어. 대신 주인과 함께 평화를 즐길 수 있었어. 여기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 드래곤의 시체가 타마 옆에서 발견됐어. 상처투성이 상태로. 물론 타마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다는 걸 알았지만 타마가 말하지 않으려 하니 더 묻지 않았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늘 그렇듯 자신은 항상 누군가에게 구원받아야 해. 조금 슬퍼. 이 일은 어릴 적부터 계속됐어. 운명이 아리아를 항상 보호받는 존재로 정해놓은 것 같아. 성검의 주인이 루미누스의 평화를 되찾아준 덕분에 그녀는 성장한 후 그 은인을 따르기로 하고 운명을 바꿔 사람을 구하러 나섰어. 어머니도 이 결정을 지지했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어. 타마는 듣고 위로하며 우리 둘이 영원히 함께 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어. 게다가 그 전투에서 아리아가 바로 바레를 물리쳤으니 슬퍼할 이유 없어. 다음날 아침 그 쌍은 빈센의 대장간으로 가서 새로운 장비를 받았어. 회복 기간 동안 타마는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것을 만들었어. 최근에 꽤 많은 돈을 벌었으니 새로운 장비를 사는 건 당연해. 마족을 물리친 보상과 타마가 얻은 괴물 시체를 팔아본 돈이야. 이제 두 사람은 음식을 걱정할 필요 없어. 빈센은 돈을 받고 좋은 재료를 사서 만들었어. 아리아도 입어보니 흠잡을 데 없었어. 이런 시원시원한 옷은 속도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내구성과 방어력도 확실히 보장해. 테스트를 위해 그들은 즉시 미궁으로 갔어. 최근에 싸우지 못해 아리아는 조금 긴장했어. 그걸 알게 된 타마는 즉시 정신에 영향을 주는 주문을 썼어. 그 효과는 축복과 같아. 불과 얼음에 저항하게 하고 팀의 능력을 조금 높여 두 소녀를 더 자신있게 만들었어. 주인은 이 고양이에게 감사했어. 아마도 실력이 녹슬까봐 그런 거야. 첫 번째 괴물을 만나자 아리아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달려들었어. 하지만 속도는 괴물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 그녀의 말로는 갑옷과 무기 모두 최고였어. 바로 그때 전날에 그녀가 비임을 느껴 찾아왔어. 그녀는 흥분해서 타마가 하늘로 도망쳐도 미궁에 와서 괴물을 사냥해야 한다고 했어. 두 친구는 그녀를 모험가로 생각했지만 그 얇은 옷을 보니 다르다는 걸 알았어. 아리아가 이름을 묻자 그녀는 자신이 어둠에서 태어나 이름도 나이도 없다고 했어. 듣고 나니 엘프 소녀는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 같아서 데려가고 싶었어. 그들은 그녀가 타마와 짝짓기를 요구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타마는 멍해지며 이 소녀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 타마를 공격하려 할 때 아리아가 막아섰어. 아직 어리다고 짝짓기 할 수 없다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했을 텐데. 강자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녀는 두려워하며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 사랑하는 이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아리아는 타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걱정 마. 길을 가다 그녀에게 이름이 없어 불편하다고 생각한 아리아는 스텔라라고 불렀어. 그녀의 고향에서 이 이름은 아름다움을 뜻하고 소리가 정말 좋았어. 고양이는 주인이 이름을 지은 걸 비밀리에 칭찬했어. 정말 세련됐어. 어떻게든 그녀는 타마의 목소리를 들었고 받아들였어. 이제부터 나는 스텔라야. 그들은 먼저 목욕탕으로 가서 새 친구를 청소했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누를 만난 그녀는 매우 기뻐했어. 더러움을 없애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 스텔라는 목욕을 좋아해. 이렇게 물을 튀기는 게 기분을 표현할 수 없었어. 아리아가 타마를 씻기는 걸 보니 그녀는 질투하며 해보고 싶어 했지만 거부됐어. 이건 주인의 특권이야. 다른 사람은 만질 수 없어. 밤이 되자 스텔라는 타마를 깨워 이야기를 했어. 놀라운 건 그들은 바이오스의 신비한 교감을 통해 소통했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녀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게다가 타마의 언어를 이해하다니. 이제야 그녀는 전날 미궁에서 타마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말했어.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나눴던 거잖아. 바이오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설명받았어. 나는 어스드래곤이야.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재생됐어. 그녀의 이야기야 타마만큼이나 놀라웠어. 태어나자마자 강력한 존재로 자신을 강자라 여기며 어두운 미궁 바닥에서 살았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다른 괴물들을 쉽게 물리쳤어. 시간이 흘러 그녀를 이길 만한 자가 없어졌어. 그리고 타마를 만나 패배한 그 순간까지. 창피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선 패배한 강자를 만나 다시 태어나 아이를 원하게 됐어. 이건 패배한 자의 본능. 그를 따르는 거야. 미궁에서 다시 깨어난 후 그녀는 타마를 찾는 게 목적임을 알았어. 그리고 자신이 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으로 활성화되는 숨겨진 기술 때문임을 깨달았어. 타마가 남긴 갑옷 조각의 냄새를 따라 그녀는 밖으로 나왔어.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옆에 두게 됐어. 타마는 조금 불안했지만 그녀는 이미 복종했으니 공격받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했어. 반드시 타마와. 하지만 반드시 타마와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했어. 그건 그녀가 인정하는 첫 번째 수컷 강자라서 사랑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오늘 밤 바로 하려 할 때 아리아가 막았어. 스텔라는 왜인지 엘프 소녀를 매우 두려워해 대꾸도 못했어. 그녀는 타마가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주장했어. 빼앗지 마.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어. 다음 기회를 노리며 타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 이 고백은 기쁘지만 그녀가 인간의 몸으로 된 드래곤이라서 타마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두려워. 다음 날 스텔라는 고기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흥분했어. 그녀는 먹기 시작했어. 이전에는 이런 맛있는 음식, 이전에 드래곤이었을 때는 괴물 고기만 먹었어. 하지만 여기서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도 맛있어. 아리아는 쉽게 양보했어. 그녀의 목도 줬어. 빵을 씹으며 그녀는 타마와 대화하며 주인을 물었어. 스텔라의 시선으로 보면 아리아는 정말 이상해. 강력한 고양이가 따르는데 왜 그렇게 겸손한 거지? 하지만 그녀는 매우 부드러워. 전혀 교만하지 않아. 타마는 그게 바로 소중한 주인이라고 말했어. 평생 지킬 거야. 듣고 나니 스텔라는 아리아가 정말 강력하겠다고 생각했어. 여기서 타마는 그녀에게 자신을 S급 괴물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만약 발각되면 주인과 함께 지내기 힘들어질 테니까. 그 소녀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영리해. 결혼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어. 타마는 당황했어. 다행히 스텔라는 장난이었어. 다른 방법으로 정복하고 싶어 드래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듣고 나서 타마는 안도했어. 정말 위험한 장난이었어. 타마는 이제부터 자신을 타마라고 부르라고 했어. 강자라고 할 필요 없어. 아리아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대화하는 것 같았어. 음식을 먹은 후 그녀는 새 친구를 데리고 도시를 탐험했어. 스텔라가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회복시키고 싶었어. 만나자마자 스텔라가 두려워하니 아리아는 그녀가 뭔가를 기억한 줄 알았어. 스텔라는 아리아가 타마를 애완동물처럼 대하니 두려웠다고 했어. 그래도 타마의 비밀을 지키는 건 잊지 않았어. 타마는 괴물 세계가 큰 놈이 작은 놈을 삼키는 방식임을 알았어. 그녀는 한번 패배했으니 아리아가 명령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자라고 생각했어. 스텔라의 기억을 빨리 회복시키려 엘프 소녀는 모험가가 되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 듣고 나니 그녀는 즉시 동의했어. 싸울 수만 있으면 좋아. 등록하려면 먼저 무기가 필요해. 그래서 세 사람은 빈센의 대장간으로 갔어. 거기서 필요한 모든 걸 얻고 스텔라도 새 옷을 입혔어. 그녀는 흥분해서 이게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치마는 움직이기 힘들어. 고양이는 그녀가 과시하는 걸 봤어. 하지만 괜찮아. 익숙해졌으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미궁이야. 최소한 팔걸이 방어를 더하라고 조언했어. 그녀는 그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어. 즉시 기술을 사용해 몸의 일부를 드래곤 형태로 바꿨어.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해. 그들은 그녀를 드래곤 유라고 불렀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 형태가 자신의 힘을 증명한다고 했어. 타마가 아는 바에 따르면 드래곤 유는 드래곤의 일부를 인간이 변형할 수 있는 희귀한 존재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들을 괴물로 의심하지 않을 거야. 아리아와 빈센은 이런 유형을 본 적 없어. 매우 흥분했어. 빈센은 그 꼬리가 너무 유연하고 단단해서 무기로 좋을 거라고 했어. 스텔라는 드래곤으로서 원료로 여겨지는 게 두려웠어. 어쨌든 옷 문제는 일단 해결됐어. 다음은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는 거야. 여기엔 많은 게 있으니 고양이 친구도 원하는 걸 가져가라고 했어. 스텔라는 검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하나 원했어. 그리고 아리아의 장비가 안정적인지 확인해 보수하라고 물었어. 그녀는 실수로 방에 큰 방패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갔어. 세 사람은 그 0.5톤 방패를 한 손으로 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아무도 그걸 사용할 수 없어서 빈센은 그냥 두고 있었어. 놀라운 건 스텔라가 드래곤 형태를 해제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야. 정말 무시무시해. 바이오스는 왜 검이나 칼을 안 가지냐고 물었어. 드래곤 소녀는 고양이가 먼저 대화해준 게 기뻐서 흥분했어. 방패를 선택한 이유는 이전 전투와 관련이 있어. 그 후 패배한 후 스텔라는 방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게다가 이제 인간으로 재생됐으니 더 조심해야 해. 타마가 자신을 죽였던 걸 걱정하자 그녀는 강하게 말했어. 걱정 마. 오히려 고마워. 처음 패배에 힘의 진짜 의미를 알았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개구리처럼 우물안개구리였어. 밖에는 더 강한 존재가 있다는 걸 몰랐어. 스텔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주요 무기를 찾았어. 빈센은 강력하지만 두 손으로 겨우 들 수 있었어. 다행히 가게에 다른 대검이 있어서 완벽하게 맞았어. 이제 준비는 끝났어. 그렇게 새 아내와 한 마리 고양이가 미궁으로 들어갔어. 오늘은 드래곤 소녀의 전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야. 아직 등록은 안 했어. 아리아는 고양이에게 새 친구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속으로 그 둘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어. 근처에 고블린 3마리가 불을 피우고 있었어. 평화롭게 있으려니 갑자기 괴물이 달려들어 공격했어. 빈센과 아리아는 돕고 싶었지만 그녀가 완전히 해낼 수 있으니 필요 없었어.
예리한 발톱으로 그녀는 쉽게 두 마리를 물리쳤어. 하지만 무기를 왜 가져왔지? 이런 식으로 싸우면. 불쌍한 남은 작은 괴물은 스텔라에게 대검으로 완전히 부서졌어. 바이오스는 이 야생적인 전투 스타일을 보고 두려웠어. 과연 인간이지만 여전히 어스 드래곤이야. 스텔라는 매우 호전적이고 많은 사육을 원해. 이대로 두면 재앙을 초래할 테니 빨리 고쳐야 해. 주인은 그녀가 기억을 잃어서 본능적으로 싸우는 줄 알았어. 타마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내버려뒀어. 지금 팀은 더 강해졌으니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갔어. 드래곤 소녀는 자신있게 말했어. 여기 괴물들은 강자에게는 상대가 안 돼. 근처에 크고 강한 돼지 몇 마리가 있어서 방패를 테스트하기 딱이었어. 보통은 막기 위해 쓰지만 그녀는 너무 강해서 직격으로 적에게 때렸어. 남은 건 보자마자 떨었지만 그래도 물리쳐줬어. 빈센은 강력하지만 그녀를 보니 자신감이 사라졌어. 다음 층에서 그들은 끈적끈적한 괴물을 만나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스타일이었어. 스텔라는 물론 더 강했지만 여전히 불편해했어. 타마는 이적이 방금 재생한 자에게 꽤 어려울 거라고 했어. 패배를 피하려고 혈혈단신으로 달려들었지만 즉시 제압됐어. 그것이 끈적한 액체를 뿌려 스텔라를 완전히 약하게 만들었어. 결과는 원하는 대로 싸울 수 없었어. 그녀가 멍해지자 타마는 뭔가를 해야 했어. 그는 두 아내가 그 더러운 것에 붙지 않게 하려 여러 꼬리를 만들어 멀리 밀어냈어. 바이오스의 기술로 이적은 쉽게 물리칠 수 있어. 원거리 공격으로 끝났어. 스텔라는 타마가 이름을 부르자 정신을 차렸어. 그는 왜 그녀가 그런 상태가 됐는지 물었어. 상대는 하급 괴물일 뿐인데. 드래곤 소녀는 타마와의 전투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었다고 했어. 타마는 죄책감을 느꼈어. 빨리 이 일을 잊으라고 했어. 두 사람도 위로했어. 타마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자신도 그녀를 보호할 테니 스텔라는 기뻐하며 앞으로 인간처럼 싸우고 방금의 두려움을 잊겠다고 했어. 고양이 친구도 돌아와 방패와 검사용법을 가르쳐줬어. 빈센은 이제 팀이 더 강해질 거라며 흥분했어. 동료라는 말을 듣자 스텔라는 과거 모험가들과의 전투를 떠올렸어. 그들은 약했지만 단결력이 강해서 항상 전멸당했어. 아리아는 갑자기 흥분해서 타마가 그런 긴 촉수를 가졌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그걸 방금처럼 몸에 감아주길 원했어. 너무 기분 좋았으니까. 타마는 할 말이 없었어. 방금 그랬는데 엘프가 그렇게 변했어. 여기서 장난치려 할 때 빈센이 막았어. 싸우러 왔는데 왜 그런 거야? 실제로는 그녀도 질투했지만 타마의 주인이니 말 못했어. 잠시 후 스텔라는 검 사용에 익숙해졌어. 두 사람은 그녀에게 팀 전투를 가르쳐줬어. 그녀는 피해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테니 나머지가 공격할 기회를 잡아. 스텔라는 공격과 방어 모두 강하니 아리아가 괴물을 물리치라고 부탁했어. 만약 가능하다면 타마는 이 계획이 합리하다고 봤어.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피를 갈망하는 걸 조절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 근처에 돼지 무리가 있어서 그녀는 계획대로 피해를 유인하며 한 마리를 쫓아가도록 배웠어. 쫓아가려 할 때 빈센이 막았어. 위치를 버릴 수 없어. 타마는 예상했어. 이런 식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두 사람을 도와 마무지했어. 타마로부터 힘을 받고 그 쌍은 돼지 무리를 간단히 쓸어버렸어. 처음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 싸운 스텔라는 매우 기뻐했어. 잠시 후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서 목욕했어. 유방을 보며 불려내려가 물장난을 했어. 고양이는 주변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진정한 기사야. 그래도 주인이 유방에 눕히자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 타마는 욕망에 빠졌어. 두 소녀를 질투하게 만들었어. 스텔라도 안기고 싶어 나서 권리를 주장했어. 싸워본 후 그녀는 아리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약한 자는 타마와 함께 할 수 없어. 엘프 소녀는 단호하게 거부했어. 타마는 자신의 유방을 더 좋아할 테니. 빈센은 긴장해서 끼어들었어. 타마는 공통의 거야. 독점할 필요 없어. 아리아는 정실이고 나와 스텔라는 작은 아내가 돼도 괜찮아. 불쌍한 고양이는 산 사이에 끼어 숨을 쉴 수 없었어. 돌아온 후 그들은 안나자매에게 새 동료를 소개했어. 드래곤 소녀는 한눈에 보니 보통이 아니었어. 등록하러 갔을 때 그녀는 특별한 인물을 소개했어. 레이스 씨가 호의를 원해. 아리아는 믿을만하니 자매는 그들에게 이 귀중한 화물을 소개했어. 빈센은 바빠서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스텔라와 엘프 소녀만 갈 거야. 그들은 그 화물을 보니 깜짝 놀랐어. 바로 스텔라가 바이오스에게 패배한 시체였어. 자신의 시체를 보니 그녀는 충격받아 멈췄어. 레이스 씨에 따르면 이 생물의 뼈는 죽음 직전까지 적을 노려보고 있었어. 그걸 느꼈기에 그는 경매에서 얻었어. 너무 불편하지만 이걸 보니 그녀는 패배당한 기억이 스릴처럼 떠올라서 흥분했어. 그래서 스텔라도 흥분했어. 타마는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영향을 줄 알았는데 출발 전에 안나자매는 아리아에게 비금모험가 카드를 주었어. 이건 당연해. 이제 아리아가 더 강해졌고 타마의 도움도 있으니까. 빈센은 그녀가 너무 잘난 걸 보고 안아 축하했어. 아침이 되자 그들은 출발했어. 빈센은 아직 일이 있어서 바로 따라갈 수 없지만 끝나면 쫓아오겠다고 했어.
호위 도중 그들은 변태돼지 몇 마리를 만났지만 아리아는 쉽게 물리쳤어. 스텔라와 타마의 도움이 있어 더 수월했어. 저녁이 되자 레이스 씨는 아리아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었어. 그는 그녀의 몸에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의 약혼녀열과 관련된 거야. 이전에는 이 꽃을 그녀에게 주곤 했어. 그래서 타마는 그를 볼 때 아기가 느껴지지 않았어. 아리아는 드래곤의 뼈를 뭐로 쓸지 물었어. 그 사람은 친구가 최근에 귀중한 재료를 모아서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큰 전투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에게 팔 거라고 했어. 듣고 나서 타마는 마족이 경고한 부활 소식을 걱정했어. 오늘의 속도로 봐서 내일이면 다른 도시로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스텔라는 자신의 시체 위에서 잠들었어.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변했어. 타마는 느껴서 즉시 달려갔어. 그는 주위가 숲으로 변한 걸 보고 충격받았어. 아리아와 레이스 씨도 깨서 미궁이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출발했어. 이전에 이 현상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했어. 다행히 빨리 알아챘으니 탈출할 수 있었어. 엘프 소녀는 호위가 끝난 후 이곳을 탐험하고 싶었어. 그들은 이 미궁의 첫 탐험자가 될 테니 희귀한 아이템을 찾을 확률이 높아. 이건 대부분 모험가의 꿈이야.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레이스 씨는 그들이 미궁을 탐험하게 허락했어. 그는 첫 탐험 기회가 독특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해가 그들의 귀중한 아이템을 사고 싶어 할 거야. 아리아는 듣고 즉시 동의했어. 스텔라와 타마와 준비했어. 아직 아무도 탐험하지 않은 미궁이니 매우 조심해야 해. 타마도 두 소녀에게 버프 기술을 썼어. 스텔라는 더 자신감이 생겨서 활보하고 싶었지만 아리아가 막았어. 전에 빈센이 스텔라를 순종하게 만드는 종이를 줬어. 거기엔 협력하면 타마를 안아줄 거라고 적혀 있었어. 듣고 나니 그녀는 즉시 뒤로 물러서며 순종했어. 타마는 보상으로 쓰이는 게 어이없었지만 주인을 돕기 위해 받아들였어.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서 보물을 찾는 거냐고 물었어. 그렇다면 따라오라고? 스텔라는 흥분해서 따라갔어. 하지만 막다른 길이었고 그때 몇 마리 괴물이 나타나 포위했어. 타마는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모두 처리하자고 했어. 스텔라는 매우 흥분해서 괴물들을 불러들였어. 적들이 유인됐으니 타마와 아리아는 쉽게 행동할 수 있었어. 물리친 후 그녀는 이건 타마 때문이라고 했어. 아리아 때문이 아니야.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고 두 명이야. 그들은 요정과 요정. 매우 희귀한 생물들이야. 둘은 소개했어. 작은 건 릴리, 푸른 건 페리야. 스텔라는 너무 이상해서 맛있는지 물었어. 웃기지. 엘프 소녀는 이게 숲의 주민. 요정이라고 설명했어. 이건 그녀 인생에서 처음 보는 거라서 소개하며 친해졌어. 그 커플은 작은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였어. 스텔라는 자기 거를 뺏기니 화가 나서 다시 안아주고 싶어 했어. 타마도 적이 아니니 참았지만 작은 드래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이 둘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거라고 했어. 릴리가 설명했어. 여기 정말 보물이 있으니까 데려온 거야. 페리도 마른 고양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들을 안내해줄게. 그 소녀는 주문을 써 보물 상자를 드러냈어. 여러분이 안에 물건이 매우 아름다웠어. 가치는 높을 테니 레이스 씨에게 물어볼게. 두 작은 친구는 주변에 더 많다고 했어. 얻으려면 저쪽에 열쇠가 필요해. 릴리와 페리는 타마가 무리를 물리치길 응원했어. 스텔라는 피해를 막아주고 타마는 기회를 잡아서 자포요와 주인과 함께 적을 날려버렸어. 빠르게 그들은 열쇠를 얻었어. 하지만 상자를 여는 게 아니라 미궁의 보스를 치는 거야. 성공하면 보상을 받을 테니. 릴리와 페리는 길을 안내할 수 있지만 아리아는 먼저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어. 고객을 기다리게 하면 신뢰가 무너지니까. 어쨌든 그들은 탐험을 허락받았으니 적당히 해야 해. 게다가 보스를 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싶었어. 두 소녀는 함께 가고 싶어 했어. 인간의 도시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다음 날 그룹은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 릴리와 페리는 돌아다니려 하자 꾸중을 들었어. 그들은 희귀한 종족이니 잃어버리면 잡혀 팔릴 테니까. 아리아는 일정을 세웠어. 먼저 도시를 구경하고 그 물건의 가치를 레이스 씨에게 물어봐. 말이 끝나자마자 두 소녀는 사람들의 물건을 먹기 시작했어. 아리아는 돈을 내야 했어. 페리는 너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리아가 초대했어. 잠시 후 그들은 그 노인에게 가서 감정을 받았어. 그들이 얻은 건 진실의 물방울이었어. 이걸 범죄자에게 먹이면 모든 걸 고백할 테니까. 아리아는 효과를 알고 충격받았어. 노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으니 더 큰 곳으로 가라고 조언했어. 그때 릴리와 페리가 들어오자 노인은 극도로 충격받았어. 그는 요정을 본 적 없어서 그랬어. 요정을 물었더니 그는 처음 봐서 그렇다고 했어.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가버렸어.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어. 저녁이 되자 자매들은 여관을 빌렸어. 거기서 목욕했어. 릴리는 몸이 너무 작아서 아리아의 유방 틈에 숨어들었어. 여기서 숨는다고. 그들은 유방을 가지고 장난쳤어. 그녀의 보물을. 스텔라는 너무 재미있어서 끼어들었어. 타마는 주인이 공격받는 것 같아서 충격받았어. 목욕 후 드래곤 소녀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타마가 거부했어. 그녀가 너무 슬퍼 보이자 아리아는 타마에게 한번 안아주라고 부탁했어. 어쨌든 오늘 스텔라는 일을 잘했으니까. 듣고 나서 타마는 따라했어. 그녀를 기쁘게 해.
그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어.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안아주며 고양이의 냄새를 맡았어. 이 장면을 보니 아리아는 그녀가 너무 즐기는 걸 보고 기뻐했어. 이때 빈센은 일을 끝내고 친구들을 찾으러 갔지만 자신도 사냥감이 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그녀는 물리쳤고 누군가의 종소리를 들었어. 다음날 아침 아리아는 미궁의 보스를 정복하러 갔어. 열쇠를 사용하자 문이 내려와 그들을 맞이했어. 요정상은 밖에 있을 테니 함께 싸울 수 없어. 스텔라는 보스를 치는 게 기대돼서 흥분했어. 그들의 상대는 비급 괴물로 꽤 강한 드레이크야. 그것이 먼저 공격했지만 드래곤 소녀는 방패로 막았어.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어. 아리아는 뒤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노려졌어. 타마는 돕고 싶었지만 스텔라가 더 빨라서 막아섰어. 자신은 공격을 유인할 테니. 타마는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그녀를 칭찬했어. 스텔라는 전투 상태로 전환해 드래곤의 초인적인 힘으로 그걸 잡아뒀어. 약점을 보이자 타마는 불속성 주문을 쏘아 드레이크를 불태웠어. 그것이 목속성이라서 효과적이었어. 아리아는 그 기회를 잡아 결정타를 날렸어. 타마는 조심스럽게 촉수로 적을 막아 주인을 편하게 해줬어. 목을 찌른 후 보스가 쓰러졌어. 이건 그들의 첫 미궁 보스 물리침이었어. 스텔라는 피해를 막은 걸로 공을 인정받았어. 보물을 기대했는데 상자하는 기술 두루마리였어. 엘프 소녀는 그것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얻었어. 이 기술은 매우 특별해 신성 속성을 가져. 이건 대박이야. 그래서 모두 기뻐했어. 하지만 릴리와 페리는 없고 바닥에 두 병의 꿀이 떨어져 있었어.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했어. 이쪽에서 어젯밤 빈센 근처에서 종을 친 건 레이스 씨였어. 그의 약혼녀 그림을 보며 그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암시했어. 아리아는 두 소녀가 무슨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타마와 스텔라에게 찾으러 갔어. 냄새를 따라. 타마는 그들이 바로 여기서 사라졌음을 알았어. 그래서 걱정했어. 결과는 오후까지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타마는 그 두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자문했어. 돌아온 후 빈센을 만났지만 기뻐할 수 없었어. 어제 왔어야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들을 우울하게 보이자 그 이유를 물었어. 두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귀호박 소녀는 그런 걸 본 적 없어. 아리아는 계속 찾고 싶었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물었어. 그는 아리아의 큰 유방을 보고 글라스트 스톤 백작이 초대한다고 했어. 빈센도 괜찮아 보이니 함께 가자고 했어. 그녀도 뒤지지 않으니 백작이 좋아할 테니 초대한다고 했어. 드래곤 소녀는 즉시 거부했어. 관심 없어. 아리아도 바쁘다고 했지만 위협받았어. 명령을 안 따르면 범죄야. 타마는 불편했지만 빈센이 받아들였어. 그녀는 이 지역 백작이 납치범이라는 소문을 알려줬어. 아마 가면 릴리와 페리를 만날지도 모르니까. 자동차에 타자 귀호박 소녀는 예쁜 소녀들이 노려지고 있다는 걸 더 설명했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걸 끝내고 싶어. 그렇게 세 사람은 백작의 저택으로 데려갔어. 들어가 보니 그는 변태 노인이었어. 그는 즉시 그들을 연인으로 삼으라고 요구했어. 관리인은 차를 가져와 소개했어. 이건 최고급이야. 평민들이 마실 수 없는 거. 세 사람은 운이 좋게 마실 수 있었어. 아리아가 들자 빈센은 목마르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타마는 계획을 세우고 즉시 사자왕의 보호를 활성화해 새아내를 안심시켰어. 덕분에 뚱뚱이의 계략은 실패했어. 이 기술이 모든 이상 상태를 제거했으니까. 스텔라는 너무 맛있다고 해서 더 마시고 싶어 했어. 두 노인은 이해하지 못했어. 관리인은 이미 강력한 수면제를 넣었는데 왜 효과가 없지? 짜증나서 드래곤 소녀는 사람의 테이블을 부수며 릴리와 페리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 할아버지가 위협받자 겁에 질려 병사들을 불렀어. 그는 세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해서 법에 따라 잡아넣겠다고 했어. 스텔라는 싸울 준비를 했지만 병사가 긴급 보고를 했어. 도시가 언데드에게 공격받고 있어. 빈센과 엘프 소녀는 여기서 붙잡이고 싶지 않아 백작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뼈 괴물들이 갑자기 나타나 군인들이 대응하지 못해 비명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고 이곳도 목표가 됐어. 관리인은 백작에게 버티라고 했어. 그래야 안전해. 세 사람에 대해 그들은 너무 강하니 내버려뒀어. 원하는 대로 해. 아리아는 사람들을 돕자고 했어. 안 그러면 내일 아침 피가 강이 될 테니까. 드래곤 소녀는 싸울 수 있게 돼서 기뻐하며 새로운 기술, 드래곤 채찍을 썼어. 다른 소녀들은 그를 따라갔어. 이건 약한 괴물들이니 쉽게 물리쳤어. 근처에 성냥 파는 소녀가 숨어있지 못해 뼈 괴물에게 공격받았어. 다행히 빈센이 도착해 그녀를 도망가게 했어. 하지만 너무 무서워 바지를 적시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업었어. 아리아는 괴물을 계속 물리치지만 끝나지 않자 소환자를 찾으라고 조언받았어. 그래서 모두 흩어져 각자 일할 거야. 백작의 저택은 함락됐고 그들은 높이 올라가 숨어 있었어. 더 놀라운 건 뼈 괴물들의 목표가 바로 그였어. 스텔라는 레이스 씨가 내는 종소리를 듣고 달려갔어. 과연 그는 이 사건을 일으켰어. 백작이 자신의 엘리사를 죽인 데 대한 복수야. 보통은 하이스코톤만 되살릴 수 있었지만 릴리와 페리 덕분에 달라졌어. 그들은 종소리에 제압당해 만화를 흡수해 더 많은 괴물을 만들고 있었어. 이 장면을 보자 아리아는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선물을 가져다 줬어. 먼저 두 요정과 드래곤의 뼈를. 이제 그는 이걸로 복수의 도구로 쓸 수 있게 됐어. 레이스 씨는 스텔라의 뼛속에 숨어들었어. 그녀는 화가 나서 죽어도 안심 못하게 됐어. 그녀는 포위망을 뚫고 달려들었지만 자신의 뼈에 의해 날아갔어. 보자마자 탐하는 나라가 공격했지만 이 상태의 뼈는 거의 불사신이고 노인은 두 소녀로부터 마나를 흡수해 회복하고 있었어. 다행히 아리아는 신성기술을 썼으니 안데스를 배웠어. 물론 이로 인해 강하게 억제됐지만 엘프 소녀가 감당하는 압력도 컸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타마는 두 번째 형태로 진화할 수 없어서 스텔라와 협력하라고 했어. 주인이 너무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듣고 나서 드래곤 소녀는 시간 끌기 위해 달려들었어.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고 빈센도 도착해 그들을 막아섰어. 타마는 하늘에서 주문을 쏘았지만 효과가 없었어. 스텔라는 아래에서 짓눌렸지만 본체를 이기고 뼈에 패배하는 건 창피해. 기회를 잡고 타마는 촉수를 만들어 두 소녀를 끌어냈어. 이제 아리아는 레이스 씨와 싸울 수 있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그녀는 두 동료에게 시간 끌어줘서 감사하며 노인은 에너지 공급원이 없어져 90% 힘을 잃었어. 아리아가 다시 한번 신성한 기술을 활성화하며 언제든지 돌진할 준비를 한다. 스텔라도 마찬가지로 비밀 무기를 사용해 즉시용 형태로 변신하며 팔다리가 강화되어 마른 시체를 쉽게 밀어내고 동시에 앞발을 잃게 만드는 일격을 날린다. 그 다음 비가 빙글빙글 돌며 흑화의 불꽃 기술을 사용해 꼬리로 쉽게 괴물의 머리를 베어버린다. 바로 그 후 엘프 소녀가 완벽한 필살기를 펼치며 신성한 검으로 스텔라의 용뼈를 증발시키고 그녀를 영원히 안식하게 한다. 가장 강력한 에드 드래곤을 잃은 그 노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 결국 항복한다. 아리아는 그를 죽이지 않고 다가가 왜 이 정도로까지 했는지 물어본다. 원한이 아무리 커도 엘리사를 되살릴 수 없고 그녀의 영혼이 있다면 이런 일을 원치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비열한 백작을 용서할 수 없어 권력을 이용해 순결한 여성을 해친 자를 저주한다. 남은 뼈들과 싸우려 할 때 갑자기 괴물 하나가 그의 손을 잡고 이 익숙한 느낌은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녀의 영혼이 항상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무의미한 일에 빠져들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 비난한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로 나를 위한 복수는 그만두고 삶을 놓아주라고 조언한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다고 사과한다. 엘리자는 사랑하는 이를 설득하며 돌아서서 모든 이에게 사과하고 실수를 바로잡으라고 조언한다. 그 일이 힘들어도 그녀는 그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 후 모든 언데드가 사라지며 영혼의 종소리도 함께 사라진다. 이 땅의 평화가 다시 돌아온다. 빈스가 긴장한 채 기다리던 중 갑자기 뼈 괴물들이 사라지자 주민들이 기쁨에 넘친다. 가장 다행인 건 그 비열한 백작으로 거의 처벌받을 뻔했지만 모든 게 사라지며 위기를 모면한다. 다음 날 어젯밤 사건으로 인해 레이스 씨가 공공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평소에 그는 아주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운명을 안타까워한다. 안에서 그 집사 녀석은 이제 가문의 권위를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가 동의하자 아리아가 신선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고 그는 의심 없이 그것을 최고급이라 여겨 마신다. 그 후 모두가 단두대가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린다. 백작은 자신이 진실의 약을 마신 줄 모르고 당당히 선언하며 먼저 어젯밤 혼란한 밤에 도시를 지킨 새 아름다운 영웅을 칭송한다. 주민들은 그들에게 큰 감사를 표하고 다음으로 언데드제의 배우인 네이스 씨를 사형에 처한다. 더 기다리지 않고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으니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바로 이자가 엘리사를 해친 원수라고 털어놓는다. 백작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부정하려 하지만 진실의 약이 효과를 발휘해 모든 사람 앞에서 엘리사를 죽인 사실을 고백한다. 입을 막으려 할 때 아리아가 추가로 물어보니 그는 실종된 아름다운 소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한다. 그는 그 소녀들을 지루해지면 집사와 함께 죽인 일, 심지어 모든 친밀한 세부 사항까지 털어놓으며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엘프 소녀가 모두에게 알려주듯 그가 마신 차에 진실의 무략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말이 정확하다. 이로써 그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렇게 두 악랄한 늙은이가 주민들에게 짓밟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 이 사건 후 레이스 씨는 새 소녀에게 감사하며 복수와 정의가 실현됐으니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저녁이 되자 아리아는 작은 고양이를 데리고 목욕을 하러 간다. 그리고 두 살인자는 감옥에 앉아 사형을 기다리며 그들의 모든 범죄를 자백한다. 가장 슬픈 건 레이스 씨가 도시를 혼란에 빠뜨린 후에도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 비모스의 소녀들은 편안히 쉬게 되었다.